절대 대답하지 마. 나는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부터 그렇게 됐어. 야근이 잦은 회사였거든. 칼퇴라는 게 없었어. 밤 11시, 12시는 기본이고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있다가 택시 타고 집에 오는 날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수면 패턴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집에 와서 씻고 누우면 피곤한데 잠이 안 와. 눈은 감기는데 뇌가 아직 깨어있는 느낌? 그 상태로 한두 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또 알람 울려서 일어나야 하고 그게 몇 달째 반복됐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야근하고 집에 들어온 게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 씻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쓰러졌어. 그날따라 신기하게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바로 자지더라고. 그리고 그 꿈을 처음 꿨어. 꿈속에서 나는 어두운 곳이었는데 딱히 무섭진 않았어. 그냥 어두운 공간에 혼자 서 있는 느낌? 주변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뭔가 위협적인 느낌은 없었어. 그냥 조용했어. 나는 그 공간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 꿈이니까 뭘 해야 한다거나 어디 가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 그냥 서 있었어. 얼마나 지났을까? 소리가 들렸어.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어. 처음엔 뭔지 몰랐어. 바람 소리인가? 아니면 어딘가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소리인가? 근데 점점 또렷해졌어. 목소리였어.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상한 건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그게 누군지 몰랐어.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 완전히 낯선 건 아니야. 근데 누구인지 모르겠어. 그 묘한 느낌. 목소리는 계속 내 이름을 불렀어. 멀리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 응, 하고. 근데 입이 안 열렸어. 이상하지? 대답하려고 했는데 목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억지로 내려고 해도 입술만 달싹거리고 소리가 없어. 목소리는 계속 나를 불렀어.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먼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 상태로 한참을 있다가 잠에서 깼어. 알람이 울려서 깬 거였어. 출근 준비를 하면서 꿈 생각을 했는데 뭐 딱히 무섭진 않았어. 그냥 피곤해서 이상한 꿈 꿨나 보다. 그렇게 넘겼어. 근데 문제는 다음날 밤이었어. 또 꿨어. 이번엔 달랐어. 공간이 달랐어. 어두운 곳이 아니라 우리 집이었어. 정확히는 내 방.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꿈인 줄도 몰랐어. 그냥 집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 목소리. 어젯밤이랑 같은 목소리. 내 이름을 부르는데 이번엔 멀지 않았어. 방 밖에서 들리는 거야. 현관 쪽에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어. 문 쪽을 봤어. 불은 꺼져 있었고 문 아래 틈 사이로 복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 목소리가 다시 불렀어. 이번엔 더 가까웠어. 문 바로 앞에서 부르는 것 같았어. 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저게 누구지? 집에 혼자 사는데 문 밖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 앞으로 걸어갔어.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 그리고 열었어. 근데 아무도 없었어. 복도에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복도를 둘러봤어. 텅
비어 있었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등 뒤에서 들렸어. 바로 귀 옆에서. 왜 대답 안 해? 나는 비명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굳었어. 돌아볼 수가 없었어.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눈만 감았어. 그리고 잠에서 깼어. 이번엔 진짜 무서웠어. 손이 막 떨렸어.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봤더니 새벽 3시였어. 방 안을 둘러봤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문 쪽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숨을 참았어.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었거든. 나는 분명히 문을 닫고 잤는데 자기 전에 닫은 거를 기억해. 근데 열려 있었어. 살짝.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바람이 들어오거나 뭔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나는 그 문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끌어당겨서 머리까지 덮었어. 다음날 회사에서 옆자리 민지한테 얘기했어. 걔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귀신 얘기, 꿈 얘기. 다 얘기했더니 민지가 진지하게 말했어. 야, 근데 대답하지 마. 어? 꿈에서 이름 부르면 대답하지 말라고. 어릴 때 엄마한테 들었어. 이름 부르는 게 다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 에이, 무슨. 진짜야. 특히 잠결에 부르는 거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 사흘 뒤였어. 또 꿈을 꿨어. 이번엔 꿈인 줄 알았어. 이상하게 처음부터 꿈인 걸 알겠더라고. 나는 또 어두운 공간에 있었어. 처음 꿈이랑 비슷했어.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딱 방 안에서 부르는 것처럼 내 이름을. 나는 이번엔 대답하지 않으려고 했어. 민지의 말이 생각나서 꾹 참았어. 목소리가 날 다시 불렀어. 나는 입을 다물었어. 또 불렀어. 참았어. 그랬더니 목소리가 조용해졌어. 나는 속으로 됐다 싶었어. 근데 그 순간이었어. 목소리가 바뀌었어. 아까까지는 그냥 내 이름만 불렀거든? 근데 이번엔 말을 했어. 한 번만 대답해봐.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왜냐하면 그 말투가 달랬어. 애원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것처럼. 한 번만 대답해주면 돼. 난 흔들렸어. 저게 뭔진 모르겠는데 왠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꿈속에서도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한 번만이잖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나는 입술이 달싹였어. 대답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누가 내 팔을 잡았어. 나는 깜짝 놀라서 옆을 봤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팔을 잡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어. 차가운 손. 꽉 쥐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얹어놓은 것처럼. 나는 그 느낌에 멈췄어. 목소리가 다시 불렀어.
왜 또 대답 안 해? 이번엔 달랐어. 아까처럼 애원하는 게 아니었어. 차가웠어. 대답해. 나는 입을 꾹 다물었어. 대답하라고. 팔에 얹혀있던 손이 힘을 줬어. 괜찮다는 것처럼. 나는 그 손을 느끼면서 끝까지 참았어. 그리고 잠에서 깼어. 깨자마자 팔을 봤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팔에 손이 얹혀 있었던 느낌이 한참 동안이나 남아 있었어. 그 꿈을 꾼 다음 날 나는 민지한테 다시 얘기했어. 팔 잡는 느낌까지 다 말했더니 민지가 표정이 굳었어. 야, 그거 진짜 대답하면 안 되는 거다. 왜?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달래면서 대답하게 만들려고 하잖아.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 맞는 말이었어. 처음엔 그냥 이름만 불렀어. 근데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애원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차갑게 명령했잖아. 반응을 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대답하는지. 근데 팔 잡은 건 뭐야? 내가 물었어. 민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대답하려는 순간 잡았잖아. 막은 거잖아.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못했어. 그날 이후로 나는 꿈에서 이름이 들리면 무조건 참기로 했어. 어떻게 달래도, 어떻게 협박해도 절대 대답하지 않기로. 근데 문제는 이게 꿈이잖아. 꿈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 현실에서 아무리 다짐해도 꿈속에서는 그 다짐이 희미해지는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 그날은 특히 야근이 심했어. 새벽 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고 씻을 기운도 없어서 그냥 쓰러졌어. 그리고 꿈을 꿨어. 이번엔 시작부터 달랐어. 공간이 어둡지 않았어. 환했어. 어디인지 알 것 같았어. 우리 집 근처 골목이었어. 낮인지 밤인지 모를 이상한 빛이었는데 분명히 내가 매일 다니는 그 골목이었어. 나는 그 골목을 걷고 있었어.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달랐어. 멀지 않았어. 바로 뒤에서 들렸어. 야, 난 멈췄어. 야, 너.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 왜 대답을 안 해? 그냥 걸었어. 발걸음을 빠르게 하면서. 근데 목소리가 따라왔어. 걸음 속도가 나랑 똑같이 맞춰지는 거야. 빠르게 걸으면 빠르게, 느리게 걸으면 느리게. 한 번만 돌아봐.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 한 번만 돌아보면 되잖아. 골목 끝에 우리 집 건물이 보였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저기만 들어가면 돼. 빠르게 걸었어. 근데 목소리가 날 따라왔어. 야, 야, 야! 계속 불렀어. 나는 건물 입구에 거의 다 왔어. 그 순간이었어. 목소리가 바뀌었어. 아까까지는 내 이름을 부르거나 야! 라고 불렀는데 이번엔 달랐어. 나 무서워. 나는 발이 멈췄어. 나 여기 너무 무서워. 목소리가 떨렸어. 진짜로 무서워하는 것처럼.
나 혼자야. 여기 혼자 있어. 제발.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 거야. 사람 목소리랑 똑같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 꿈속에서. 그 목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려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 잠에서 깨버렸어. 핸드폰 알람이 울리고 있었어. 출근 알람이었어. 나는 천장을 보면서 숨을 골랐어. 하마터면 돌아볼 뻔했어. 꿈에서도 돌아보는 게 대답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날 출근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 저게 점점 방법을 바꾸고 있다는 거. 처음엔 이름만 불렀어. 그 다음엔 애원. 그 다음엔 협박. 이번엔 불쌍하게 굴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반응하는지를 계속 찾고 있는 거야. 그날 점심에 민지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 민지가 듣더니 한참 조용히 있더라. 야,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 없어? 뭐가? 팔 잡았던 거 꿈마다 나오는 거야? 나는 생각해봤어. 아니? 그때 한 번이었어. 이번엔 없었어? 없었어. 민지가 말했어. 그러면 그게 매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때 딱 한 번 막아준 거네. 다음번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다음번엔 없을 수도 있어. 혼자서 버텨야 한다는 거잖아.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 이번엔 꿈이 아니었어. 자다가 잠결에 소리가 들렸어. 가위 눌림이랑은 달랐어.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반쯤 깬 상태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 이름. 분명히 들렸어. 꿈속에서 듣던 그 목소리랑 똑같은 목소리로. 방 안에서. 나는 눈을 뜨지 않았어. 꿈인지 현실인지 몰랐거든. 목소리가 다시 날 불렀어.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당겼어. 대답하지 않았어. 한참 있다가 소리가 사라졌어. 그리고 나서야 제대로 잠이 깼어. 방안을 봤어. 새벽 4시. 다음날 민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 민지가 표정이 굳었어. 야, 그게 꿈에서 나온 거잖아. 꿈 밖으로.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 이제 자는 동안만이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이 맞았어. 그날 이후로 자다가 잠결에 들리는 게 한 번이 아니었거든.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꼭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어. 나는 그 시간대가 되면 자다가도 긴장이 됐어.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잠을 더 못 자는 거야. 악순환이었어. 그러다가 결국 그 일이 생겼어. 야근이 제일 심했던 날이었어. 금요일 밤이었는데 자정이 넘어서도 일이 안 끝났어.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어.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부터 눈이 감겼어.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 씻지도 않고 불도 안 끄고 그냥 쓰러져서 잤어.
얼마나 잤을까? 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달랐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 불을 안 끄고 잤으니까 방이 환했거든. 환한 방에 누워있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꿈이면 어둡거나 다른 공간이어야 하는데 내 방이야. 환한 내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 야.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어. 야, 일어나봐. 너무 피곤했어. 몸이 너무 무거웠어. 야, 나야. 나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반쯤 잠든 상태로 생각했어. 나야? 누구지? 아는 사람인가? 일어나봐. 할 말 있어. 나는 눈꺼풀이 무거운 상태로 입을 열었어. 그 순간이었어. 방 안이 조용해졌어. 완전히.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 잠이 확 깼어. 내가 방금 대답을 해버렸어. 나는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봤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달랐어. 뭔가 차가운 느낌? 에어컨을 켠 것도 아닌데. 나는 핸드폰을 봤어. 새벽 3시 22분이었어. 민지한테 새벽에 카톡을 보냈어. 내용은 짧았어. 나 대답했어. 민지한테서 답장이 온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 읽자마자 전화가 왔어. 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공기가 차가웠어. 민지가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 야, 그거 끝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대답을 했잖아.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있잖아. 뭔데? 민지가 말했어. 이제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야. 대답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었어. 꿈이 없어졌어. 이상하게 들리지? 그렇게 매일같이 꿈을 꿨는데 대답한 다음 날부터 꿈을 안 꾸는 거야. 처음엔 다행이다 싶었어. 드디어 끝났나? 그냥 넘어가나? 민지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야, 꿈 안 꾸네. 괜찮은 것 같은데? 민지가 말했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왜? 꿈에서 부를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어.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 대답하고 나서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이상했어. 발소리 간격이 나랑 똑같은 거야. 내가 빠르게 걸으면 빠르게, 느리게 걸으면 느리게. 나는 멈췄어. 발소리도 멈췄어.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 아무도 없었어. 골목이 텅 비어 있었어. 그냥 착각인가 싶었어. 그래서 다시 걸었어. 그런데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 난 이번엔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 문이 닫혔어. 조용해졌어.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는데 나만 있었어.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작은 사소한 것들이었어. 분명히 켜놓은 불이 꺼져 있거나
닫아놓은 창문이 열려 있거나 자기 전에 충전해놓은 핸드폰이 아침에 보면 배터리가 다 닳아있거나 하나하나는 그냥 넘길 수 있어. 근데 매일이야. 매일 뭔가 하나씩 있는 거야. 민지한테 얘기했더니 민지가 심각하게 들었어. 야, 이제 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거든. 그러다가 민지가 이상한 말을 꺼냈어. 야, 근데 그 목소리 익숙하다고 했잖아. 음, 처음 듣는데 왠지 아는 것 같은. 생각해봤어? 누구 목소리랑 비슷한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 익숙한 목소리. 모르는 목소리인데 아는 것 같은. 어디서 들어봤지? 난 한참을 생각했어. 그러다가 뭔가 떠올랐어. 오래된 기억이었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쯤 우리 집 근처에 친구가 있었어. 같은 아파트 살던 아이. 매일 같이 놀던 아이. 그 애가 나를 부를 때 목소리가 나는 그 생각을 하다가 멈췄어. 그 친구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였어. 난 민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 민지가 아무 말도 안 했어. 한참 동안. 그러다가 말했어. 야, 근데 왜 지금 나타난 거지?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 그날 밤 난 오래 생각했어. 그 애가 왜 지금 나타난 건지. 20년이 넘었는데 왜 하필 지금? 그러다가 한 가지가 떠올랐어. 그 애가 사고 난 날 나도 같이 있었거든? 우리 집 앞 도로였어. 그 애가 공을 차다가 공이 도로로 굴러갔어. 그 애가 공을 주우러 뛰어가려고 했어. 나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차가 오고 있었거든.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 목이 막혀서. 그 애는 뛰어나갔어. 난 그 기억을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어. 꺼내기가 싫었거든. 내가 소리만 질렀어도 달랐을지 모른다는 생각. 민지한테 그 얘기까지 했어. 민지가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 야, 그러면 이름 부른 게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보고 싶었던 거. 20년 동안.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대답하기로 마음 먹었어. 제대로. 불을 끄고 누웠어. 눈을 감았어. 조용했어. 한참을 기다렸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나는 그냥 조용히 소리내서 말했어. 그 애 이름을. 땡땡아, 나야. 잘 지내고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어. 당연하지. 꿈도 아니고 잠결도 아니고 그냥 혼자 불 꺼진 방에서 말하는 거니까.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계속 말했어. 미안해. 그때 소리를 질렀어야 했는데. 그리고 잠이 들었어. 꿈을 꿨어. 이번엔 달랐어. 어두운 공간도 아니고 내 방도 아니고 환한 곳이었어. 어릴 때 살던 아파트 앞 놀이터였어. 나는 거기에 서 있었어.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 야,
나는 돌아봤어. 있었어. 어릴 때 그대로였어. 초등학교 3학년. 교복도 아니고 그냥 평상복. 나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 나는 꿈속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그 애가 말했어. 왜 이렇게 늦게 대답해? 난 웃었어. 꿈속에서. 미안. 그 애도 웃었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놀이터에 서 있었어. 꿈인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그냥 거기 같이 있었어. 눈이 떠졌어. 보니 아침이었어. 알람보다 일찍 깼더라고. 이상하게 개운했어. 그날 이후로 목소리는 안 들렸어. 발소리도. 불이 혼자 꺼지는 것도 다 없어졌어. 나는 지금도 가끔 그 꿈을 생각해. 처음부터 화가 난 게 아니었던 거야. 무서웠던 것도 협박했던 것도 사실은 그냥 대답해 주길 바랬던 거잖아. 오래 기다렸으니까. 근데 있잖아. 한 가지 아직도 마음에 걸려. 팔을 잡았던 거. 대답하려는 순간 막았던 그 손. 그게 그 애였다면 막을 이유가 없잖아. 대답해 주길 바랬던 거라면 막을 게 아니잖아. 그러면 팔을 잡은 건 다른 거였던 거야? 처음 꿈에서 이름 부르던 거. 그게 진짜 그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그의 목소리를 흉내낸 다른 게 나를 대답하게 만들려고 했던 건지 난 아직도 몰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답한 그날 밤 잠결에 응 하고 대답했을 때 방 안 공기가 차가워졌잖아. 그건 그 애가 온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온 건 아니었을까? 마지막 꿈에서 놀이터에 서 있던 그 애. 웃고 있었어. 근데 꿈에서 깨고 나서 한 가지가 자꾸 생각나. 그 애가 마지막에 나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거든? 입을 열었었는데 잠이 깨버렸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애의 입모양이 조심해 였던 것 같기도 해. 여기까지 절대 대답하지 마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그 아이는 친구는 이상한 존재가 나한테 들러붙은 걸 알고 경고해주러 온 걸까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소름이 얼굴까지 올라오네요. 문단속 도어락 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한밤중 도어락 소리가 무서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문단속을 확실하게 했는데 문이 열려 있다면, 하지만 집안에는 침입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제가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남자친구는 이교대로 8시부터 8시 또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 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야간 타임이라 저녁 8시에 출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현관문에 현관 걸쇠를 걸어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워서 휴대폰을 하다가 밤 12시쯤 띠로리 쾅! 저희 집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저희 집 문소리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저희 집은
전 세입자가 도어락을 망가뜨려서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했었기 때문에 다른 집들과는 다른 도어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달랐겠죠. 다른 집과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가끔 회사 밥이 맛이 없다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회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에서 오빠야? 밥 먹으려고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저는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간 건가? 하는 마음에 조금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1분, 3분, 5분, 10분이 지났을 무렵 방문 밖에 나가보기에는 피곤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통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집에 왔으면 방에 들어와야지. 아직도 화장실이야? 어? 나 회사인데? 어? 도어락 소리 났는데? 화장실 가는 소리도 들렸는데? 무슨 소리야? 문 여는 소리? 응. 뭐지? 확인해봐야겠다. 잠시만. 그제서야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저는 전화를 들고 그대로 방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방문을 조금만 열고 현관 쪽을 바라봤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겁니다. 현관 걸쇠 또한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통화를 유지하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뒤로도 베란다, 주방, 화장실을 다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통화하면서 위험할 것 같다며 저녁 시간에 집으로 왔고 다시 확인을 해봐도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해봤지만 뭐가 없어진 것도 아니라서 신고는 안 했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집에서 기이한 일들이 하도 많아서일까요? 그때 그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문단속 2번, 3번 확인하세요. 혹시 문단속을 잘했는데도 열린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장난친 건 아닐까요? 집 구조가 이렇게 이쪽에 현관이 있고 주방, 화장실, 안방, 베란다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거실인 거겠죠? 그래서 안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나왔는데 화장실에도 아무도 없고 현관에는 아무도 없고 베란다 아무도 없고 라고 한 좀 오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구리 군복 때는 군대에 있던 시절입니다. 정확히 언젠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에서 가을 초쯤이었을 겁니다. 나뭇잎이 없었던 걸 기억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아침 근무 2시간 작업, 점심 근무 2시간 작업, 오후 근무 2시간 작업 후 야간 근무 6시간을 저녁 전까지 근무하러 다녔기에 시간대와 계절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 같은 경우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이고 12시부터 12시 반까지 30분 동안 후번 근무자 투입 시간인데 이 시간이 근무를 하며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뒷 근무자를 기다리며 초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초소 바로 앞 10걸음 앞에 있는 무덤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무덤 풀들이 많이 자랐는데 벌초하러 오는 가족을 한 번도 못 봤네? 생각을 하다가 투입로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수야, 투입로에 누구 올라오는데 보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부사수의 답변은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수님. 이라고 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야간 투시경을 통해
투입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맞고 2명이네? 라는 생각과 의상은 개구리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죠. 개구리 군복? 여름에는 개구리 군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 디지털 군복과 같이 착용할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후번 근무자? 라는 생각과 함께 시간을 보니 12시였길래 간부들 또 시작이네. 우리 뚫으려고 후레쉬 안 켜고 소리 안 내고 오나 보다. 되게 천천히 오네. 생각을 하며 부사수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사수야, 개구리 군복 입고 단독군장 차림에 2명 올라온다. 준비하자. 그리고 1분 후, 3분 후, 5분 후. 언제 오는 거야? 저 정도로 천천히 오면서 뚫고 싶나? 투입로라서 다 보이는데 진짜 너무하네. 몇 분째야? 부사수에게 물어봐야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부사수야, 반쯤 올라왔는데 보이니? 라는 물음에 안 보입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뭐 부사수야, 아직 이병이고 제가 보고 있으니 내가 안 뚫리면 되는 것과 곧 후번 근무자가 오는데 어쩌려고 저렇게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함께 공존해 있으니 호기심에 투입로의 2명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반 정도를 지나 이제 슬슬 거의 다 올라와서 나뭇잎들이 상체만 가려주는 곳을 남겨두고 수화를 준비하던 도중 후번 근무자의 후레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간부와 순찰자 2명을 수화할 것인가, 후번 근무자들에게 수화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간부와 순찰자가 좀 더 가까이 오면 수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후번 근무자들의 후레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간부와 순찰자 2명을 수화할 것인가, 후번 근무자들에게 수화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간부와 순찰자가 좀 더 다가오면 수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후번 근무자들의 후레쉬 빛이 간부를 비추는 그 순간 간부와 순찰자로 추정되는 2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수화를 안 할 수도 없었기에 수화를 하고 후번 근무자들은 수화를 받아주고 야간 암구호 또한 맞았기에 근무 중 있었던 일들을 전달하고 후번 근무자가 상급자였길래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저 땡땡님, 혹시 후레쉬 비추며 올라오시던 도중 저 나뭇잎이 상체 부분 가려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개구리 군복 입고 있던 2명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부사수는 계속 보이지 않는다고만 하여 그렇습니다. 라고 여쭤보였죠. 그리고 후번 근무자 사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없었는데? 라는 대답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터널.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제가 겪은 기이한 일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벌써 3, 4년 전의 일입니다. 비가 며칠 동안 엄청 오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회사에서 집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마케팅 업무로 회의를 하느라 야근 후에 평소보다 늦게 퇴근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밖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래서일까요? 7시, 8시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엄청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제 머릿속은 온통 빨리 집 가서 씻고 눕고 싶다.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요? 어느새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 짧은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된다라는 생각에 신이 나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터널에 가까워지면서 전멸등이 있었는데요. 보통 전멸등이 깜빡깜빡 이렇게 반짝이잖아요. 근데 방금 지나친 전멸등은 분명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반짝이는 겁니다. 평소라면 고장인가? 하면서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갈 텐데 그날따라 그 전멸등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머릿속에서 전멸등이 빠르게 깜빡이는 장면을 자동 재생 해놓은 것처럼요. 그렇지만 저는 집에 얼른 가고 싶었고 어차피 전멸등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밤이니까 신경 쓰였나 보다 하고 터널에 진입하였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요? 저는 이상하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분명 터널은 300m도 안 되는 길이었는데 터널의 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 체감상 한 5분은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터널 안에 있었습니다. 또 이상한 점은 제 양 옆에 차가 라이트도 켜지 않고 저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터널 2차선 도로였는데 말이죠. 제가 2차선에서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양 옆에서 차가 달릴 수 있죠?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차를 멈추고 싶다가도 멈췄다간 양 옆에 차도 같이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달려야겠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옆에 자동차가 라이트를 켰는데 그게 너무 눈이 부셔서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지금 당장 차를 멈추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눈이 너무 부셔서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고 점점 속도를 줄여나갔습니다. 어느새 제 차는 터널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저는 차 안에서 출발도 하지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덜덜 떨면서 핸들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문득 내가 지금 너무 겁먹어서 몸이 굳고 그래서 운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누군가에든 전화를 하면서 가자 라는 생각에 휴대폰을 봤더니 터널 안이라서 그랬을까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걸까요? 안테나가 뜨지 않아서 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 핸드폰을 껐다 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야근이 문제였을까? 어쩐지 출근하기 싫더라니 등 부정적인 생각만 하던 중에 무의식적으로 백미러를 봤는데 저 멀리 흐릿하게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멀어서 점처럼 보이다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저는 당장 엑셀을 미친 듯이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제가 터널 들어가기 전에 봤던 미친 듯이 깜빡이던 전멸등이 어깨에 박힌 채로 기괴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사람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무작정 엑셀을 밟았습니다. 운전하다가 죽나, 저 귀신한테 잡혀서 죽나. 그때는 어차피 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출발하니 옆에 차들이 다시 라이트를 켰고 저는 안 보이는 길을 그냥 달렸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식은땀을 흘린 건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제 눈은 백밀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고 뒤에서는 귀신이 여전히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절 살려줬던 걸까요? 양옆에 차의 라이트가 점점 어두워지더니 저 멀리 희미한 불빛과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터널을 빠져나온 거였어요. 저는 터널을 빠져나와서 백미러를 다시 확인했을 때 그 전멸등 귀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고 집으로 가는 길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또 그 귀신이 쫓아올까봐 백미러를 힐끔힐끔 보며 집에 도착해서야 모든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그 터널을 매일 지나고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아, 그리고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터널 지나가기 전에는 애초에 전멸등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겪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의 저는 정말 잠깐이지만 다른 세계를 경험했던 걸까요? 라는 터널이라는 사연이었고요. 아래는 사진을 첨부했다고 하여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드뷰 사진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 터널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섭게 생겼네요. 제 차가 가던 방향이 이제 두 번째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선에서 차가 가고 있었고 1차선을 제외한 다른 차선에는 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었는데 양옆으로 차가 두 대가 나란히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갓길이라 사실상 차가 지나다닐 수 없다. 있는데 차가 같이 나란히 갔다는 게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터널에 진입하면 이렇게 출구가 바로 보이는 입구 그 구조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정말 패닉이 바로 와서 운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옆에 박아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년째 같이 크는 아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영환과 귀잡에 대해 아시나요? 아니면 믿으시나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을 짧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때는 20년 전. 저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철부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때 한창 재밌게 즐겨하던 놀이, 그건 바로 슈퍼맨 놀이였죠. 한창 날아라 나는야 슈퍼맨 하면서 빨간 큰 타올을 메고 놀이터에서 뛰어내리며 놀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발을 헛디뎌서 그만 놀이터 기둥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친 곳이 제 오른쪽 눈이었죠. 피가 철철 나게 되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자마자 수술을 진행했고 8시간의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던 중 저와 부모님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좀만 늦었으면 실명이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평생 시력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맞습니다. 저의 오른쪽 시력은 실명에 가까운 시력이었죠. 그렇다고 실명은 아니었어요. 다만 시력이 고정되어 오르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눈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신기한 눈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영원히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부모님과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엄마, 저기 신호등 앞에 저 사람은 누구야? 나는 신호등 앞에 어떤 형상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라며 주위를 보고는 아직 얘가 많이 아프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가 움직일 때까지 그 신호등을 주시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눈이 번쩍 하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저와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였는데요. 어? 우리 부모님은 안 보이는 걸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차가 움직이길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차가 움직이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눈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고 눈을 막 비비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파서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 눈앞에 아까 신호등 앞에 있던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 얼어붙었고 그 여자아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 너 안 괴롭혀. 그리고 나 네가 생각하는 그 귀신 맞아. 근데 나 너 안 괴롭혀. 그냥 붙어만 있을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괴롭히지 않는다고? 그냥 꿈인가? 하고 눈을 감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눈앞에 그 여자아이가 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애는 그저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을 뿐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해코지는커녕 항상 웃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수호령이 된 것 마냥 제가 어딜 가든 따라다녔어요. 신기한 거는 제가 나이를 먹는 동안 똑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고 그 여자아이는 어느새 나와 같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영원이란 것을 믿나요? 저는 봅니다. 귀신을요. 하지만 제 눈은 악한 귀신은 못 보는 눈인가 봐요. 늘 보일 때에는 저에게 친절한 귀신만이 보입니다. 글로만 적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건 100% 저의 실제 이야기랍니다. 만약 어렸을 때 심하게 다치고 안 좋은 영향으로 빠졌다면 저에게 해코지하는 귀신을 보게 되었었을까요? 여기까지가 20년째 같이 크고 있는 아이,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